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볼 함수에 대해서 x는 a란 지점에서 그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봐야 한다면, 자, 그 값을 어떻게 수월하게 구해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방금 말한 자주 볼 함수라 하면은 그거는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지금부터도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칠 함수는 뭐니 해도 이러한 다항함수일 것이고, 그리고 함수의 극한 또 함수의 연속이란 단원을 거쳐 공부하는 동안에 다항함수 다음으로 여러분이 자주 볼 함수는 유리함수겠으며, 그 다음은 무리함수거든요. 무리함수도 꼭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등장을 하게 될 거라서, 자, 아무쪼록 그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순으로 지금부터 차례대로, 자, 특정 지점에서 극한값을 구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좀 그 극한값을 쉽게 구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걸 궁리를 해 볼 것이고요. 자, 다항함수에 대해서부터 그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볼 건데, 일단 직전에 다루던 내용을 간단히 복기를 좀 하면서 그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x는 a에서 끊김없이 이어져 있다고 가정을 좀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함수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표현을 해준다 그랬는데, 자, 어찌됐든 이때 x는 a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이 궁금하다면은요, 자, 그럴 땐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랬습니까? 이와 같을 때는, 자, 어차피 그 지점에서 그 함수의 극한값이나 그 지점에서 그 함수의 함수값이나 같을 거라고 했죠. 자, 그렇기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래프가 잘 연결된 지점에서 그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 극한값 어찌 구하냐? 그냥 그 지점에서 그 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것으로서 극한값 구하는 과정을 완전히 대체해버릴 수 있다 그랬죠. 더 간결하게 말하자면 이 상황에서 이 극한값 궁금하다? 그럼 여기 있는 수를, 자, 리미트 안쪽에 함수식에 변수에 대입해가지고 간결하게 결과를 봐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때는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같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때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을 직전에 우리 살펴보고 왔죠.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여기 적혀있는 한 줄의 문장과 결합을 좀 해봅시다. 이 문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원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 문장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서, 자, 이것이 참인 명제라는 것을 수식과 함께 증명까지 해보게 될 텐데, 지금은 그냥 상식처럼, 자, 이 참인 문장에 대해서 결론을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상식처럼요.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고 적혀있죠. 이 말을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요,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좌표 평면 위에서 그래프가 그려질 때, 자, 어디 한 군데서도 끊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서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연속적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참인 명제입니다. 당장 우리 뭐 다항함수 중에 1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거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1, 2차 함수의 그래프만 생각해 보더라도, 자, 좌표 평면 위에서 그 그래프가 양쪽으로 끝없이 그려지는 와중에 중간에 어디 한 군데 그래프가 끊어지는 법이 없죠. 자, 모든 지점에서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그런 식으로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일단 참인 명제란 걸 들어두면서, 그러면 모든 지점에서 다항함수의 그래프가 다 연속적일 것 같으면요, 그러면 함수 fx가 다항함수라고 가정했을 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면 a의 값에 상관없이 우리는 x는 a에서 이 다항함수의 함수값을 구해버리면 돼요. 어차피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똑같다는 논리가 통할 거라서. 그 근거는, 자, a의 값에 상관없이 x는 a에서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연속적일 거라서요. 지금 하는 말이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중간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게 중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자, 다항함수는 임의의 지점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거라서 함수 fx가 다항함수라면은 x는 a에서 그 함수의 극한값이 궁금할 때 이 a의 값에 상관없이 a를 이 함수식의 변수에 대입하면서 극한값을 함수값 구하듯이 구해주면 된다. 그게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의 그냥 중간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접목시켜갖고 이 다항함수의 극한값을 이제 실제 구해볼 건데요. 진짜 여기서 얘기한 내용을 접목시켜 생각해보니 다항함수의 극한값 구하기가 너무나 수월해지네? 라는 걸 한번 체감을 해봅시다. 이 극한값을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하던 대로 생각해보자면요. 일단 이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보겠죠. 기울기 -2, y절편 3인 1차 함수의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지금 시점에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먼저 딱 그려놨어요. 그러면 그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 x는 -3 이란 지점 부근을 보겠죠. 그러면서 x의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값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나를 살펴볼 텐데 x가 -3일 때 이 함수의 값은요. x에 -3 집어넣어 보면 9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x의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값은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 9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돼 있어서 어차피 여기다 적을 값은 x는 -3에서 이 함수의 함수값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잖아요. 어차피 여기다가 x는 -3에서의 이 함수의 값을 그냥 적어버릴 거라면 뭐하러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차피 1차 함수는 다항함수이고 그 다항함수는 모든 지점에서 그래프가 끊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수의 값에 상관없이 그냥 이 수를 요 식에 이 함수식에 대입해가지고 x에 -3 대입하면 9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함수값 구하듯이 극한값을 구해버리면 되겠다 라고 앞으로 대입을 통해서 다항함수의 극한값을 간결하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같은 함수에 대해서 다른 지점에서 x는 3이라는 지점에서 극한값을 또 구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다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x의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눈으로 쫓아가 볼 겁니까? 물론 그래도 되겠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 그냥 다항함수가 보이네. 요 숫자 이 식에 대입하자 라고 생각해서 x에 3 집어넣으면 그대로 -3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렇게 이 극한값 계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다른 다항함수에 대해서 이 극한값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그냥 다항함수가 보이네. 요 숫자를 이 함수식의 x에 대입해 주자 라고 하면서 대입을 통해 간결하게 이 극한값 계산하면 되겠죠. 2를 x에 대입하면 4 -8 플러스 4 이 값이 0이라고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이 극한값을 또 간단하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쉽게 얻어주면 되겠고요. 지금 대입을 통해 간단히 이 극한값을 쉽게 구해도 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역시나 그래프가 그려지는 와중에 끊어질 일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x는 2에서도 이 함수의 그래프는 잘 이어져 있을 거라서 결국 이 함수의 x는 2에서의 극한값이나 이 함수의 x는 2에서의 함수값이나 같아서 이 극한값은 그냥 함수값 구하듯이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길죠? 그냥 우리 한 줄로 정리합시다. 이런 극한값 구할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대입을 통해 간결하게 그 극한값 구하자.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예를 들어보고 있는데 이 뒤에 가서 미분을 공부하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볼 일도 제법 많아지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분명히 3차 또는 4차 함수에 대해서도 특정 지점에서 그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야 될 일이 꽤나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3차 또는 4차 함수도 결국엔 다항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3, 4차 함수에 대해서도 특정 지점에서 극한값 구할 때는 대입을 통해 간결하게 결과를 봐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항함수에 대해서 x는 a라는 어떤 지점에서 극한값이 궁금하다면 대입을 통해서 그냥 끝장내주면 된다라는 얘기 지금까지 해봤고요. 이제 화면 넘겨가지고 유리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